지난 10월 4일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이었는데요. 아마 양자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양자점이라고 하면 이름부터 되게 복잡한 기술일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기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. 우리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,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상 중 하나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양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가리는 자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대단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. 막상 내용을 찾아보면 참 이게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노벨상을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인 양자점, 이름만 들었을 때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아주 작은,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점 같은 물질들 중에서 빛을 받으면 마치 이 형광물질처럼 더 밝게 빛나는 그것이 바로 퀀텀 돗, 즉 양자점입니다. 사진상으로도 그냥 형광물질처럼 생겼죠. 이 발견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981년 러시아 바빌로프 주립광학연구소의 에키모브 박사는 실험 중에 유리 속에서 아주 작은 염화구리 결정이 빛을 받으니까 더 환하게 빛나는 현상을 관찰했었는데요. 이게 양자점의 첫 발견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독특하게도 어떤 점은 붉게 빛나고 어떤 점은 녹색으로 빛나고 어떤 점은 파란색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. 이 원리가 정확히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양자점은 크기가 매우 작은 점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도토리 키재기처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녀석이 있고 크기가 작은 녀석이 있는데요. 이 크기가 작은 녀석은 고에너지의 푸른 빛을 띠게 되고요. 큰 녀석은 저에너지인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점의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 왜 고에너지이냐? 이거는 양자역학의 기본 전제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불확정성의 원리,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. 여기 수식을 보시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쉽게 말해서 위치가 좁아질수록 이 X값이 작아질수록 운동량이 커진다, P값이 커진다 라고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지면 운동량이 커지게 되고 이 운동량이 커지면 덩달아서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,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양자점이 고에너지인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에키노브 박사의 이야기를 마저 하면 이 에키노브 박사는 이렇게 양자점을 발견하고도 연구에 큰 진전이 없었는데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양자점이 아까 말했듯이 유리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점은 몇 년 뒤 벨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던 브루스 박사가 해결을 했는데요. 브루스 박사는 태양빛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촉매가 없을까 하면서 막 찾던 와중에 황화 카드뮴 결정이 태양빛을 비춰주니까 밝게 빛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. 그러고는 느꼈죠. 이게 에키모브 박사의 양자점과 같은 현상이구나 하고요. 하지만 이 브루스 박사의 양자점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양자점은 액체 상태의 용액 속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더 많은 분야에, 아까는 유리 속에 갇혀 있어서 활용을 못했다 했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는 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. 하지만 아직 양자점을 상용화하기엔 두 가지 문제점이 더 남아 있었는데요. 양자점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? 얘네를 색깔별로 정제하거나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없으면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양자점의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의 양자점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
바웬디 박사였는데요. 이 양자점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고온의 용매에 집어넣으면 빠른 속도로 양자점들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.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크기가 제각각이고 정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 이 상태에서 용액을 급속 냉각을 한 후에 다시 서서히 가열을 해줘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성된 양자점의 크기가 균일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. 이때 딱 양자점의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, 뭐 예를 들면 5나노미터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다 하면 5나노미터가 됐을 때 가열을 멈추는 거예요. 그러면 5나노미터짜리 양자점을 대량으로 생산한 셈이 되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색깔로 정제된 것이 이 과정을 거친 양자점인 거고요. 그래서 여기에 공헌한 세 사람이 엊그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. 처음 발견한 에키모브 박사, 액체로 만든 브루스 박사, 정제된 양자점을 대량 생산까지 성공한 바웬디 박사,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양자점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양자점은 어떤 쓸모가 있냐?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은 TV나 모니터가 있는데요. 우리 QLED 모니터라고 들어보셨죠? 원래는 LED 모니터인데 앞에 붙은 Q가 퀀텀 덧, 즉 양자점이 붙어서 QLED인 겁니다. 색상이 더 또렷하고 풍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원래 LED 모니터는 이런 구조거든요. 백라이트가 나오고 이것이 액정을 지나면서 색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QLED 모니터는 중간에 양자점 층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녀석이 백라이트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뒤에 액정을 지나니까 더 아름다운 색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. 풍부하다는 게 비과학적인 표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너무 깊지 않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또 이 양자점이 미래에 활용될 곳은 더 대박인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. 만약 암세포에 양자점을 심어주게 되면 굳이 우리가 몸을 열어보지 않아도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게 가능해지고요. 여기 쥐의 암세포에 양자점을 심어서 추적을 한 사진입니다. 그리고 약품에 양자점을 넣어주면 이 약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뭔가 이런 미세한 물질을 몸속에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. 마치 그 미세 플라스틱처럼요.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양자점에 유기물질을 코팅해주면 우리 몸에 남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. 이미 생체 실험이 다 진행된 사안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양자점은 태양 전지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.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점이 반도체의 역할을 하면서, 그러니까 반도체 대신 양자점이 들어간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. 그 반도체 역할을 하면서 정보 처리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현재에도 놀라운 기술이지만 미래를 더욱 놀랍게 만들어줄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양자점이기에 아마 올해 가장 핫했던 노벨 화학상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네요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? 아무래도 주제가 양자점이다 보니까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참 이 물리학 부분 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땠는지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